안녕하세요. 민용민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커드포드샵 앰버서더 활동 두 번째로 작업한 클라도니아 스웨터 브이로그 영상이에요. 캠프 컬러 얀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도니아 스웨터는 폼폼 쿼터리 38호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이 스웨터를 작업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잊지 못할 스웨터가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쁘게 완성이 되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 작업기 함께 보실게요. 이번에 받은 실은 CV니츠에서 새로 브랜드 런칭한 핸드다이드한 브랜드 캠프 컬러라는 브랜드 실들로 받아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을 공방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실을 보내주셔서 택배를 쓸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집에서 아무리 이 색감이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 앞에서 공원에서 애들 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할 색들을 꺼내놔 봤는데요. 색상을 하나씩만 일단 꺼내놨어요. 제가 뜨게 될 작품은 폼폼 쿼터리 38호에 들어가 있는 클라도니아라는 배색 니트 작품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앞에 있는 파랑으로 메인 색상을 잡고 나머지 세 가지 색상으로 배색을 넣을 예정이고요. 때리면 돼, 안 돼? 때리지 마. 근데 지금은 나하고 눈치도 안 왔대. 여기서 하나씩 보면 제가 사용할 메인 컬러는 이 색상이고요. 역시 밖에서 찍으니까 색이 잘 잡혀서 뿌듯하네요. 네, 요거는 CC 핑거링 색상 이름은 스위트. 제가 이 캠프 컬러는 같은 CC 핑거링이지만 약간 그 컬러군을 모아놓은 라인이 있어요. 그거에서 달콤한 그런 도너츠 느낌의 색상들을 모아놓은 거를 스위트스라는 라인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파란색의 이름은 김미썸 슈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색상 이렇게 쨍파랑이고요. 제가 마침 오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제가 입은 건 조금 더 어두운 파랑이고 얘는 조금 밝은 느낌의 파랑이죠. 제가 CC1,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작업할 클라도니아에서 메인 컬러를 얀 A, 얀 B, 얀 C, 얀 D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서 순서대로 놔봤어요. 얘는 다른 라인, Rainbow is my favorite color라는 라인의 색상으로 얘는 Shrinking Violet이라는 컬러고 약간 군청색인 듯한 바이올렛 색깔, 보랏빛이 더 도는 네, 그런 색감입니다. 예쁘죠? 네, 제가 얀 C로 고른 컬러는 이런 핫핑크 느낌이에요. 얘는 캔디 애플, 똑같은 스위트스 라인이고 핑크 색깔이고요. 핫핑크 느낌의 색깔이에요. 하지만 막 촌스러운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약간 컬러가 토널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얀 D로 고른 컬러는 같은 스위트스 라인의 레몬 드랍 컬러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진짜 레몬색이에요. 연한 노란색 있죠? 뒤에 마침 배경이 노란 벤치여서 대비가 되는데 얘는 상당히 연한 컬러의 레몬 드랍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공방장님이 처음에 이제 제가 고른 색상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색상이 약간 요 두 개가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연한 파란색이었어요. 그거랑 좀 대비가 덜 되고
요 색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얀 B를 지금 바이올렛 색상으로 바꿨고요. 얀 B만 my favorite 얀 B만 레인보우 is my favorite 이라는 라인이고 나머지 세 가지 색상은 스위트투스라는 라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저희 애들도 지금 완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고 매미도 울고 찻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열악하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만져본 이제 감상은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보이시죠? 폭신폭신한 거. 그리고 이 실의 꼬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연사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너무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폭신폭신하게 굉장히 뜨기 좋게 입었을 때도 부드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푹신함 보이시죠? 딱딱한 느낌 전혀 없이 연사가 잘 되어 있는 실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컬러가 캠프 컬러는 다 핸드다이드 아니잖아요. 보시면 토널 느낌의 한 가지 색으로 막 균일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혼용 색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색상의 톤 차이가 있어요. 진한 부분, 연한 부분 이런 것들 이제 편물을 떴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색이 나오겠죠. 네, 조금 더 캠프 컬러 실 느낌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공방장님께서 같은 실로 작업을 하신 스웨터를 샘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서 이제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컬러가 자연스럽게 진하고 연하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편물로 떴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서 보여드리고 있는 라인은 하이 피델리티라는 컬러 라인의 컬러들이고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요크 스웨터를 작업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색들이 아주 잘 보일 수 있게끔 작업하신 샘플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조금 타이트하긴 했지만 블로킹 전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편물이 예뻤어요. 네, 일단 컬러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무래도 같은 라인의 실들을 작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쁜 배색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봤던 샘플이에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코 잡고 시작하는 부분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 잡고 고무단 떠주고 나서 이제 배색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켰었고요. 고무단 같은 경우는 목둘레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시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점원 트위스티드 캐스트온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아니면 뭐 겹단으로 시작을 하시면 또 신축성이 좋게 넥밴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도안에서는 따로 방법을 지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의 그런 신축성 있는 넥밴드 시작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색대기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무늬에서 2색 배색과 3색 배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혼자 뜨면서 많이 이제 고군분투를 하다가 이거를 영상으로 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봤고,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제가 혹시 배색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글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견 주신 분들이 계셨어서 그때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도록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니트풀 소니아님께서 한 손에 실 2개를 걸고 배색뜨기 연습하는 팁? 이거를 몇 번 연습하셨는데 잘 안 되셨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저도 사실 양손으로 배색을 시작했었는데 한 손에 2가닥의 실을 다 걸고 왼손으로 배색을 하는 걸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거를 연습했던 게 제가 마리트 가디건
지금은 버튼 밴드만 남아있는데 묵은지로 바늘이 부러져서 걸려있는 마리트 가디건이 뜰 때 제가 그때 한 손 배색으로 바꿨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양손 배색으로 배색을 하다가 마리트를 하면서 한 손 배색을 연습을 해서 그 아랫단, 바텀업이거든요. 아랫단을 뜰 때는 양손 배색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한 손 배색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익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양손을 쓰다가 한 손을 쓰려고 하면 많이 어색하고 어렵고 실 컨트롤도 잘 안 되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버벅거리고 속도도 안 나고 내가 굳이 이거를 바꿔야 할까 그런 의구심들이 생기면서 많이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느리지만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뜨시다가 컨티넨탈 스타일로 바꾸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저도 아메리칸으로 뜰 때는 컨티넨탈로 바꿔볼까 하고서 연습을 하는데 컨티넨탈 진짜 안 되고 속도도 엄청 느리고 게다가 코 모양은 진짜 안 예쁘게 나오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의구심들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옷 한 벌을 그냥 연습으로 컨티넨탈 연습으로 떴거든요. 그 편물이 진짜 안 예뻐요. 진짜 안 예쁘고 하필 면사로 그거를 떠가지고 애기 거 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면사로 떠가지고 그 코 모양이 그 삐뚤빼뚤함이 진짜 부각이 되는 광택이 있는 면사였어요. 게다가 그래가지고 엄청 부각이 돼서 이걸 해 말어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 손이 편안해지는 컨티넨탈에 그 옷을 뜨는 동안 정착을 하게 돼서 이제 컨티넨탈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색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배색을 굳이시 지금 양손 배색 손땀도 좋고 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뜨니까 실도 엄청 꼬이고 손도 꼬이고 뜨면서 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고 이런데 일단 컨티넨탈이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손으로 뜨셔도 속도가 많이 익숙해진다면 한 손으로 배색을 했을 때 많이 빨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티넨탈이 어느 정도 손에 익은 후에 양손으로 뜨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이 실을 걸어주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손땀은 이쁘게 나오고 배색 간격도 컨트롤하기 편하지만 약간 내가 오른손으로 배경색을 잡고 뜰 때 그 배경색이 또 대부분 메인색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뜰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제 손이. 내 오른손이. 컨티넨탈로 뜨면 더 빨리 뜰 수 있는데 막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여태까지 떠왔던 그 컨티넨탈 스타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그냥 이 실을 두 가닥을 다 한 손에 걸고 해볼까 하고서 이제 컨티넨탈 스타일의 배색 뜨기를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고요. 한 손 배색으로 하는 영상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고 근데 그거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손처럼 내 손이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실을 거는 위치 그리고 이제 실을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에다가 실을 걸고서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뜰 때 이 실이 딸려오면서 두 가닥이 같이 딸려올 때 그 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냥 연습이고 나만의 그냥 야매 팁 같은 거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영상에서 지금 나올 거예요.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은 이 색, 두 가지 색을 배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배색을 할 때 이 두 가닥의 실을 왼손으로 다 잡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걸어서 중지손가락으로 두 갈래를 나눠주고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두 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잡는데요. 이 파란색이 지금 이 파란색이 MC이고 이 노란색이 CC예요. CC가 이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왼쪽에 놓이고
그다음에 MC가 이 손가락 끝으로 오른쪽에 놓이게끔 잡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제 손에 걸려있는 MC와 CC를 무늬에 맞게끔 차례대로 끌고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컬러가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덜 나오게 되는, 조금 나오는 컬러의 실이 점점 느슨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실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이잖아요. 가까이 꼬이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중지 손가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두 가닥의 실이 꼬여 있는 거를 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저렇게 손가락에 가깝게 돼가지고 그 실을 벌리면서 떠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배색 간격이 3코에 한 번 요 정도라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리듬에 맞춰서 그냥 뜨기만 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만 뜰 때 이 배색실이 걸리는 간격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바늘에 걸린 실들을 원래 코의 크기만큼 벌어지게 이렇게 한번 쓸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은 제가 왼손에 두 가닥의 실을 다 걸지만 처음 배색할 때는 저는 양손으로 배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에 한 가닥, 오른손에 한 가닥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한 가닥씩 잡고 양손으로 배색뜨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왼손에 다 잡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양손뜨기를 했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양손뜨기도. 양손뜨기가 더 쉬운 편이죠. 이렇게 간격 벌어주는 건 똑같고 근데 양손뜨기가 오히려 실을 그런 배색 간격 조절하기는 얘가 더 수월한 편이에요. 손을 따로 쓰니까 실 간격을 조절하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손으로 두 가닥을 다 하면 아까 제가 뜨던 것보다 저는 이제 속도가 더 나는 편이에요. 반대로 아메리카노를 더 빨리 뜨시는 분들은 양손 뜨는 게 더 속도가 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 차이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늬마다 이렇게 큰 스웨터 전체에 무늬가 들어갈 때는 코수를 틀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무늬 간격마다 이렇게 마커를 양쪽 끝으로 걸어두고 뜹니다. 지금 칼라도니아 같은 경우는 배색 차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무늬별로 쪼개져 있는 게 차트가 작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무늬 패턴 반복하는 구간을
하나마다 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 2개마다 걸어놨어요. 왜냐면 하나마다 다 걸으면 너무 마커를 많이 걸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5코 패턴이다 그러면은 10코마다 하나씩 마커를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마커가 많이 걸려 있죠. 근데 이렇게 마커를 많이 걸리더라도 마커를 걸고 떠야지, 안 걸고 뜨면 나중에 왕창 풀어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그래도 마커를 걸어 놓으면 내가 이 부분까지는 무늬를 제대로 떴구나 하고 이제 바로 알 수 있는데, 마커를 안 걸면 그냥 그걸 모르고 끝까지 그냥 뜨기 때문에 다음 단에 가서야 그거를 틀린 걸, 실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마커를 걸고 뜨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제 다시 한손 배색 얘기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부분은 메인색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간에 한 콧씩 이제 분홍색이 들어가는, 배색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분홍색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실이 잘 이렇게 장력이 조절이 안 돼서 딸려오지 않고 꼬이고, 분홍색 실만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야매로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실을 다시 잡고 시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배색 간격이 넓을 경우에는 뒤에 가지고 가는 실이 너무 길어질 경우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 실이 길게 뒤에 걸려 있을 때 손가락에 걸리거나 손톱에 걸리거나 뭐 반지에 걸리거나 해서 실이 쭉 잡아당겨지면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뭐 3-4코 정도에 한 번씩 실을 뒤에 걸어주면서 가는 방법으로 뜨시면 배색 간격이 넓더라도 뒤에 가지고 가는 실이 길게 걸리지 않아서 뒷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한 손으로 실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배색실 밑으로 바늘을 가지고 가서 메인색 실을 끌고 나오면 뒷면에 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제 실을 걸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대신 그러고 났을 때 실들이 계속 꼬여요. 그래서 그 꼬여가는 실들을 풀어가면서 다시 손을 재정비하고 뜨시면 돼요. 이렇게 뒷실을 정리하면서 뜰 때 제가 실이 꼬인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뒷실을 걸어주고 다음 코를 뜨려고 하는데 실이 꼬여 있어서 실이 잘 안 걸려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손가락 쪽으로 바늘을 가까이 대서 두 실을 갈라준 다음에 실을 끌고 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그런 팁들, 자기만의 그런 버릇이 생기겠죠. 이렇게 계속 장력 조절이 힘들고 조금 번거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만의 내 손에 쉬운 그런 방법들을 찾고 연습하다 보면 이제 한손 배색으로 옮기고 싶으신 경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석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손에 편하고 제가 그나마 컨트롤하기 쉬운 방법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연습을 해봐야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배색뜨기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마리트에서 연습을 했던 것처럼 옷 한 벌 정도를 배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시면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스타에서 질문 주셨던 것들 이야기해 드리면, 그 다음 질문은
우니미니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배색하면 한 줄로 뜨고 한 줄은 어떻게 되나요? 배색은 실을 어떻게 잡아요?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위글와글 리팅님께서 배색할 때 장력은 어찌하시나요? 장력이 어쩔 때는 너무 쫀쫀하게 나오고 어쩔 때는 너무 느슨하게 나온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사실 장력 조절도 배색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배색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클라도니아에서 쫀쫀하게 나온 부분, 헐렁한 부분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제가 한 손뜨기로 배색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두 가닥의 실을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돌려 감아주면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장력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두 실을 갈라주는데 이때 유의하실 거는 메인색, MC가 손가락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두 실을 중지손가락으로 갈라주고 그리고 이 두 실을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메인색이 위쪽, 그 다음에 배색실 이 아래쪽에 가게끔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에 감아서 중지로 실을 갈라주되 메인색이 손가락 위쪽, 배색실이 손가락 아래쪽에 가게끔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색과 배색실을 무늬에 맞게끔 알맞게 끌고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중지손가락을 사용했죠. 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잘 끌고 나와지지 않을 때 저는 중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갈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실이 계속 엉킨다 하면은 아까처럼 중지손가락이 배색실을 붙잡고 있기도 해요. 굉장히 야매스럽죠. 네, 이런 식으로 두 실을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잘 안 나오게 되는 실이 저렇게 뒤쪽에 느슨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실이 걸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을 한번 뒤에 걸어주는데요. 네,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았는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배색실 밑으로 바늘을 들어가서 메인 색실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면을 돌려보시면 지금 내가 뜨고 있는 메인 색실에 배색실이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시면 플로트가 뒤에 길게 가지 않고 한 번씩 걸려서 손이나 반지가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이 또 꼬여있기 때문에 실이 잘 안 벌어져서 제가 지금 중지손가락으로 잡고 뜨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뜨고 나서는 손으로 한 번씩 바늘을 쓸어준다고 해야 되나? 장력 조절 부분이죠. 항상 아랫단의 코의 크기만큼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코들이 크기가 벌어져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뒷부분의 실이 가려지면서 따라오게 되는 플루트들이 편물의 코의 크기만큼 일정하게 벌어지게 돼요. 만약에 이 플루트가 길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느슨해가지고 뒷부분에 이렇게 헐렁하게 남아있겠죠. 아니면 너무 쫀쫀하게 당겨져서 우글우글하게 편물이 앞에서 봤을 때 우글우글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코 모양이 작아지거나 해서 장력 조절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두 코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3코 이상 가게 되면 이렇게 항상 손으로 쓸어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력을 조절해 주시면 앞에서 이제 질문 주셨던 장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너무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너무 손에 힘이 풀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랫단의 코 모양을 보고 코의 크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코의 간격을 계속 조절해 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한 손 뜨기 방법은 두 실 다 오른손에 들고 뜨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못해서, 잘 못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버벅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두 실 다 오른손에 들고 뜨는 건데 굳이 손가락에 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실씩 바꿔 잡으면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두 실 다 잡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에 한 실씩 잡고 뜨는 중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을 길게 가지고 가게 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바늘에 실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 지금 분홍색 실을 뒷실로 한번 걸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뜰 것처럼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바늘에 한번 둘러준 다음에 내가 진짜로 떠야 할 실을 떠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실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뒷실이 길게 가지 않고 한 번씩 실이 걸리면서 실이 정리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배색 방법은 양손 배색입니다. 양손 배색은 저 같은 경우는 배색실을 왼손에 잡고 메인색을 오른손에 잡고 뜨는데요. 얘는 뭐 어려울 거 없이 배색이 나올 때는 왼손에 걸린 배색실로 떠주고 평소에는 메인색인 오른손으로 떠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실을 양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실이 뜨면서 꼬이지 않고요. 그리고 장력 조절할 때도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초보자분들도 배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버벅이면서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양손 배색을 할 때도 실을 한 번씩 걸어주고 가는 방법인데요. 얘는 왼손에 지금 배색실을 한번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왼손에 걸린 배색실을 살짝 앞으로 안 뜨게 할 때 실 움직이듯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손에 걸린 메인색 실을 한번 바늘에 걸어준 다음에 다시 왼손에 걸린 배색실을 겉뜨기 하듯 뒤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오른손에 걸린 메인색 실로만 코가 떠지고 왼손에 걸었던 배색실은 뒤쪽에 한번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보다 쉽게 실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이 부분은 제가 해왔던 방법이라 버벅이지 않고 잘 뜨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장력 조절도 좀 쉬운 편이고 실 관리 컨트롤하는 방법도 쉬운 편이라 이거는 초보자분들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력 조절할 때는 그 코의 크기를 아랫단의 코와 맞게끔 한 번씩 손으로 쓸어주는 방법으로 코의 크기들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장력 조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랫단의 코의 크기와 바늘에 걸려있는 코의 너비가 일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만큼 손으로 쓸어가면서 코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배색을 하게 되는 이색 배색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이제 클라도니아를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도전하게 됐던 삼색 배색 고금 분투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삼색 배색을 했던 방법은 왼손에 두 실을 다 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색 실을 오른손에 잡고 뜨는 양손 배색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두 가지 색을 메인색과 배색실 하나는 왼손에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색실 하나는 오른손에 그나마 조금 나오게 되는 색을 오른손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뜨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양손 배색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한 손 배색으로 뜨는 방법을 지금 합쳐서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뜰 경우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색이 세 가지로 되면서 만약에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실이 조금 나오는 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에 가지고 가는 실이 길게 걸릴 경우에 또 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실 정리를 또 하면서 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게 2배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한 가지 색만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그때그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한 가지 색만 생각하고 가다가 어느새 보면은 2번째 색 실을 안 걸고 그냥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2번째 색 실도 같이 걸어주고 그 거는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이랑 같아요. 한 손 배색으로 할 때 뒷실 거는 법, 뭐 양손 배색할 때 뒷실 거는 법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뭐 삼색 배색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 걸어줘야 할 실도 2개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줘야 한다는 거, 그 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줄 때 아랫단에서 뒷실을 정리해줬던 위치에서 똑같이 또 그 다음 단에서 같은 위치에 계속 같은 위치에 실을 걸어주게 되면 겉면에서 봤을 때 그 실 걸어준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좀 오히려 장력 조절을 하더라도 편물이 좀 우글거리는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을 걸어주는 라인도 아랫단에서 실을 걸어줬던 위치에서 걸어주지 않고 그 다음 단에서는 뭐 한 코 전에서 뒷실을 정리해준다든가 한 코 후에서 뒷실을 정리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실 걸어주는 위치도 조금씩 이동하는 편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많이 버벅였다.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또 삼색 배색을 요리조리 해보다가 또 삼색의 3가지 실을 전부 다 한 손, 왼손에 전부 다 걸고 하는 방법으로 뜨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3갈래의 실을 약지와 중지로 갈라서 검지손가락에 3가닥을 전부 다 걸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요. 저렇게 실 잘 안 벌어져서 막 손가락 쏘고 막 아주 야매스럽게 뜹니다. 그래서 메인 색실 가장 위쪽에 두고 나머지 2가닥의 실을 아래쪽에 두는데요. 그때 이제 패턴에 맞게끔 각각의 실을 끌고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끌고 가지고 나올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을 한 번씩 걸어줘야, 뒷실을 한 번씩 걸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바늘을 배색실 밑으로 들어가서 메인색을 끌고 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들이 3가닥이 되니까 이게 장력이 잘 컨트롤이 안 돼서 실들이 점점 뭉치게 되고 이렇게 3가닥이 전부 다 이제 꼬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중지를 쓰고 또 손도 재정비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실을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3가지 색을 전부 다 한 손에 걸고 뜨는 게 쉬워가지고 쉽다고 해야 되나? 조금 수월해서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뜰 때는 한 손에 3가닥의 실을 다 걸고 삼색 배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콜라도니아를 뜨는 동안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을 지금 삼색 배색이 나오다, 이색 배색이 나오다 하는 구간이 있는데 삼색 배색 구간을 뜰 때 항상 실의 위치가 손에 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맨 밑에 보라색을 뒀으면 계속 3가닥을 뜰 때 맨 밑에 보라색을 두고 뜨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홍색, 그러니까 맨 위에 메인색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끔 뜨는 거를 유의해서 떴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한 손 배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가닥의 실을 한 손에 걸고 뜨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빨리 정착을 한 것 같고요. 한 손 배색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양손 배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연습이고요. 나만의 팁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실을 걸어주는 방법, 그리고 장력을 아랫단의 코의 크기에 맞추는 방법, 그리고 또 뒷실을 걸어줄 때 같은 위치에서 계속 같은 코의 위치에서 걸어주지 않는 것들 유의하시면서 배색을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배색 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는 클라도니아를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히스토리 과정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 브이로그에서 빠지면 안 되는 실수 수정하기 영상인데요. 뜨다가 이제 배색이 틀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리키고 있죠. 여기 틀렸다고. 근데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했어요 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배색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뜨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린 위치까지 풀어주고 있고요. 단을 전체 다 풀어서 수정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만 쭉 풀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풀러야 하는 코가 어떤 코인지 파악을 하고요. 몇 코를 풀어야 되는지 봐야 하는데 컬러워크 같은 경우는 풀어야 하는 코드를 한 코씩 풀어서 그 패턴에 맞게 수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만약에 다음 코도 고쳐야 된다면 그 다음 코를 또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한 코씩 수정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정과 함께하는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로 풀어야 하는 부분을 한 코만 먼저 풀어줍니다. 저희 애기가 옆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TV 틀어줄 때 낮에 가족 목욕하고 있을 때라 아이들 테레비 틀어줄 때 잠깐 이제 뜨개 잡는 타이밍에 찍었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가만히 테레비 보지 않죠. 막 난무합니다, 손이. 그래서 이제 풀면서 내가 몇 코를 뜨고 몇 코를 어떤 색깔로 떠야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색으로 뜰 때는 그냥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실이 한 가닥이지만 이렇게 컬러워크를 뜰 때는 이 색이면은 두 가닥의 실이 한 단에 두 가닥의 실이 지나가고 3색일 때는 한 단에 세 가지 색, 그러니까 실이 세 겹이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세 가닥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각 단마다 어떤 색깔의 실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패턴을 숙지를 하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제 맞는 색 실을 잘 걸어서 올려야 됩니다. 노란색을 걸어서 올릴지 파란색을 걸어서 올릴지 각 단마다 그 무늬 패턴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고치는 방법은 그냥 겉뜨기 수정할 때처럼 그냥 코바늘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뒤에 걸린 실을 뒤에 지나가는 실을 걸어서 올리면 돼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걸어 올리는 단의 색이 어떤 색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계속 옆에 무늬 확인하면서 알맞게 끌어올려야 무늬 수정이 제대로 되겠죠. 수정하고 계속 보고 그 코만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지금 옆에 코를 또 한 코만 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옆에 단 보면서 뒷실을 어떤 색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보고 단에 맞게끔 색깔을 맞춰서 끌어올려주면 수정하실 수 있어요. 네, 두 코로 안 끝나서 세 코로 세 코만큼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의 장력이 원래 그 단에서 쓰지 않았던 색깔을 끌어올리거나 할 때는 그 실의 코의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정할 때는 코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코의 크기를 옆에서부터 실을 끌고 와서 코의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 코로 안 되고
또 계속 풀고 있네요, 제가. 많이도 푼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각각의 단에 맞게 또 그 색깔을 걸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의 크기도 다시 재정돈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풀기 전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떴는데 전부 다 이제 뭐 보라색으로 떠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뒷실이 지나가는 게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나는 뭐 이걸 뜨는데 1m의 실이 필요할 건데 지금 뒷실로 지나가는 게 뭐 50cm밖에 없다. 굉장히 막 실이 타이트하게 수정을 하면 타이트하게 수정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코만 푸르는 게 아니라 그 단까지 돌아가는 게 차라리 오히려 이 편물이 이쁘게 나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색 비율이 비슷했어요. 거의 50%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원래는 보라색을 떠야 되는데 내가 파란색으로 떠놨고 다시 보라색으로 수정하더라도 옆에 코를 수정해 줌으로써 그 배색 실이 너무 당겨지거나 너무 헐렁하게 남거나 하지 않을 거라 그쪽 부분만, 그쪽에 코들만 지금 풀어서 수정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코를 수정해야 되는데 계속 다 파란색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 밑에를 다 보라색으로 떴다. 그럼 뒷실로 지나가는 파란색이 굉장히 적을 거잖아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다 단을 풀어서 수정하는 게 더 편물을 이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를 수정했으니까 코의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코바늘로 코의 모양을 정돈해주는 거였고요. 다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무늬를 떠가는 모습입니다. 잘 고쳤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클라도니아 소매분리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소매분리 하는 거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케이블 커넥터 이용해서 지금 줄을 굉장히 길게 연결을 해놨고요. 입어보려고. 네, 그래서 쭉 이 안쪽 엄청나죠? 이 안쪽 이렇게, 여기가 앞이에요. 요 꽃무늬가 이렇게 뒤에 뒷목에 있는데요. 요걸로 앞뒤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는 방향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클라도니아는 뒷목에 이런 예쁜 꽃무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 뒤쪽으로 해서 입어볼게요. 입었고요. 지금 제가 원작보다 이 뎁스, 요크 깊이가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살짝 길게 나왔는데 이 클라도니아 원작의 느낌은 약간 언더암에도 좀 핏대고, 그 다음에 이 팔뚝, 이 어퍼암에도 좀 핏대면서 소매가 맞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소매가 핏대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의 소매둘레가 제 사이즈가 지금 제가 4사이즈, 4사이즈를 뜨고 있잖아요. 4사이즈 원작의 소매둘레가 30cm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팔뚝 둘레가, 여기서 다 공개를 하는데, 제 팔뚝 둘레가 33cm예요. 이 어퍼암 요 둘레가. 그래서 그것보다 살짝 넉넉하게, 그러니까 너무 30cm면 저한테는 네거티브 이즈,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 팔뚝보다 더 작은 둘레이기 때문에 완전 땡땡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소매 여유를 주기 위해서 6 사이즈 6에 보면 소매 둘레가 34cm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매 분리할 때 4사이즈, 4사이즈에 있는, 제가 자꾸 4사이즈, 4사이즈라는 이해해주세요. 네, 4사이즈에 있는, 사이즈 4에 있는 그 소매 분리를 변경을 해서 소매 둘레는 사이즈 6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몸통, 바디의 둘레는
사이즈 4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소매분리에서 코수 계산을 다시 해줬고요. 제가 어떻게 그 소매둘레를 늘렸냐면요. 앞뒤판에서 이제 바디로 가게 될 코수에서 앞뒤판에서 각각 3코씩 그 소매 한쪽만 놓고 보면 여기 앞에서 3코, 뒤에서 3코, 그래서 6코가 늘어났죠. 바디 부분에서 소매로 3코씩 줬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보다 바디 코수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이 언더암 부분에 새로 코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보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원래 언더암을 떠야 하는 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코면 10코, 20코면 20코. 그 코수에서 앞판에 3코, 뒷판에 3코 모자랐죠? 그 6코를 더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에 사이즈 4에서 10코를 언더암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했다면 3코 더해서 16코를 저는 잡아주는, 네, 10코 도안 아니에요. 자기 도안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더암에서 늘린 코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탑다운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매를 코 줄 때 언더암 부분에서도 또 코를 주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바디에서 3코, 6코 소매둘레에서 가지고 왔죠? 더 늘어났어요. 기존 도안보다. 그리고 언더암이 또 6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언더암에서 또 6코를 더 늘려서 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 6의 소매 둘레가 나오게 돼요. 그 사이즈 6의 소매 코수에 맞춰서 똑같이 사이즈 4랑 사이즈 6랑 소매 둘레 코수가 12코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앞판 뒤판에서 3코, 6코 가져왔고 언더암에서 또 6코, 12코 더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소매 분리해서 그렇게 저는 앞판에서 뒷판에서 각각 3코씩을 소매로 더 몰아주고 그 다음에 언더암 부분에서 6코를 도안보다 더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요크 뎁스도 요크 깊이도 아몰 깊이도 지금 적당해 보여요. 제가 지금 마침 요크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요. 이것도 탑다운 요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더암이 요 부분에 있죠. 네, 그것보다 살짝 위에 있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크 스웨터가 워낙 이 아몰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리를 해줘도 너무 이렇게 딱 붙지 않게 지금 제 겨드랑이가 요 정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소매를 넓게 잡아서 소매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지금 케이블을 굉장히 많이 늘려놔가지고 아이고 빠진다 안돼. 저쪽을 당겼어야 되는데 반대로 당겼네요. 이렇게 코수 계산은 이렇게 뜨기 전에 한번 미리 다 확인을 해서 계산 미리 해두시고 검토까지 다 해두셔야 이렇게 지금 제 코수가 400코가 아마 넘을 거예요. 이런 거를 다시 안 하는 고생을 덜 하는 길이겠죠. 근데 제가 숫자 세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세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세다가 까먹고 다시 세야 되고 막 이래서 숫자를 잘 안 셉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다가 아 이쯤 됐겠지 하면 그때부터 세요, 숫자를. 걸러 떠주는 게 있네요. 이렇게 멀지 않을 때는 그냥 돌아가서 수정하는 게 모양도 더 이쁘고 마음이 편합니다. 나중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소매분리 코수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늬가 없을 때는 내가 뭐 맘대로 조절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는
소매랑 바디 부분에 소매 분리하고 나서도 무늬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만약에 코수가 안 맞으면 무늬가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늬 코수에 맞게끔 내가 코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제 소매코를 따로 별실에 놔야 되는 부분에 왔는데요. 원래 이렇게 조립식 바늘일 경우에는 이대로 같은 조립식 바늘 라인을 사용해서 케이블을 끼워두면 나중에 이제 소매 부분은 그 케이블에 이 바늘만 끼워 넣으면 돼서 편한데 저는 문어발이 많아서 케이블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 샤워구 케이블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절대 소매코에다가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저는 그냥 다른 조립식 바늘의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항상 다른 이 바늘 한쪽만 제 이 도구함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마금 캡 이거 반대쪽에다가 막아주고요. 아이고. 이렇게 반대쪽에 막아주고, 이제 코수만큼 이쪽 옮겨둘 바늘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세 코수를 까먹었어요. 됐고, 이제 지금 떠오던 데가 뒷판이에요. 이 뒷판과 앞판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매 부분만큼이 생기도록, 잘 나오나요? 이렇게 소매 부분만큼이 생기도록 앞뒤판을 연결해 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 네, 여기서는 케이블 캐스톤을 하네요. 언더암을 만드는 방법도 도안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케이블 캐스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하고, 이 탑다운에서 언더암을 만들 때 생기는 이 겨드랑이, 아몰 부분에 생기는 구멍이 조금 더 작게 나와서 그런 구멍을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블 캐스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또 정해진 코수만큼 케이블 캐스톤 해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야 할 코수만큼 만들었고, 이제 다시 겉면으로 돌려서 이 앞판과 바로 겉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또 소매 분리할 때가 와서 소매 걸어둘 케이블에 바늘 끼워주고요. 마금핀 끼우고, 또 소매코만큼 옮겨줍니다. 네, 다 옮겨서 얘도 빼고, 마금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블 캐스톤으로 언더암 만들어줘야죠.
다 만들어줘서 이제 다시 뒷판이랑 앞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코수가 먼저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도 잘 맞았습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가서 입어봐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코수가 맞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소매가 따로 이렇게 뽕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입어볼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는 요코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렇게 좀 걸리는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요코 뎁스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소매통을 늘려놔서 넉넉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분리 완성. 그럼 전 또 열심히 떠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갑자기 화면이 뚝방이 됐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소매분리 영상 촬영하는 날이 민용니트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영상을 찍고 민용니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장시간 계속 이제 바닥에 앉아 있었어서 그런지 그날 이제 저녁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제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고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걸어다니는 건 물론 못하고 서 있는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친정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친정까지 또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가겠어가지고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이 태워다 주고 짐 다 올려주고 저는 진짜 몸만 가서 누워만 있는 생활을 했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디스크일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아서 계속 그냥 누워서 지낸 영상인데 이때 누워 있는 동안에 또 너무 이게 클라도니아 작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미리 공방장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공방장님이 그냥 푹 쉬시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마음은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 메리아스 뜨기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서 메리아스 뜨기를 했는데 제가 누워서 뜨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왔는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메리아스 뜨기니까 다행이다. 메리아스 뜨기라도 누워서 열심히 떠야겠다 하고서 누워서 열심히 떴죠. 그런 영상입니다. 누워서 신기해가지고 참 별짓을 다 한다 하면서 누워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다행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아스 뜨기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뜨고 또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이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조금 나아질 것 같을 때 다행히도. 그래서 또 클라도니아 또 며칠 못 잤고 2차는 또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1차 맞았을 때는 그냥 팔 좀 아픈 정도? 몸살기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2차를 맞고 나서는 맞은 당일부터 손이 안 올라가더니 저녁부터는 막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오고 몸살기가 와가지고 다행히 열은 안 났어요. 근데 막 열 나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그때는 뜨개도 못 잡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이불만 덮고 있고 계속 잠만 자고 타이레놀 먹고 그렇게 한 2, 3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좀
몸살기가 사라지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누워가지고 뜨개를 좀 하고,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물리치료를 다녔어서 어느 정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뒤뚱뒤뚱 슬금슬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앉아서도 뜨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험난한 저의 시기가 한번 지나갔고요. 네, 저는 이제 소매분리 후에 이 몸통 열심히 떠서 메리아스 뜨기 부분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바디 밑단 무늬 부분 뜨고 있어요. 지금 제가 현관에 나와서 찍고 있어가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렇게 밑단 무늬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예쁘게 지금 마무리 중이고요. 기장은 제가 지금 배꼽이 한 요 정도에 있고 여기서 무늬 들어가는 부분부터 11cm 정도 이 햄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 무늬 끝나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바디 마무리 부분까지 그래서 요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품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소매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제가 집에 돌아왔고요. 집에서 이제 미니홈니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바디 다 끝낸 상태고요. 그리고 소매 한쪽 뜨고 있어요. 소매 한쪽도 원래 양쪽에 다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무늬 들어가는 부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오늘 햇빛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다. 엄청 만족스럽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밑단에도 무늬가 들어가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제가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데 이렇게 밑단에도 무늬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도 이제 배색 컬러를 넣어줘서 사실 이런 거는 겹단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어주면 이렇게 요 배색 무늬를 뜬 부분이 살짝 보이면서 그런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배색 주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끝에만 배색 주고 제가 항상 마무리를 거의 제니코막음으로 좀 신축성 있게 하는 편인데 요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안에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어있죠.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여기는 일자 그냥 코막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선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제니코막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가지고 사실은 겹단으로 하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겹단으로 할까 하다가 겹단에는 이제 또 약간 수 놓듯이 그런 글자를 안에 뭐 의미 있는 글자를 써 놓던데 그거까지는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무늬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 바이올렛 색깔 완전 반했다니까요. 이 콤보, 이 메인 컬러에다가 이 바이올렛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조합이. 파랑 덕후는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소매를 열심히 뜨다가 한쪽 소매는 이제 끝내놓고 나머지 이제 소매를 뜨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저희 작은애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에서 확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저희 작은애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가지고 큰애도 같이 이제 어차피 제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작은애만 두고 그래서 같이 이제 또 다시 가정보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보육이랑 또 자가격리는 또 다르게 작은 애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가지고 또 작은 애는 분리를 시켜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애한테 이제 4살인데 또 혼자 있어야 된다. 형아랑 엄마랑, 형아랑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가격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그런지 10일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태가 터지던 날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보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공지사항이 뜬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떴습니다. 사실 이제 작은 애는 딱히 뭐 콧물 말고는 증상 없었고 큰 애가 기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차피 큰 애 안 보내는 거니까 작은 애도 그냥 데리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가 기침하고 있는데 혹시 막 이래가지고 신랑한테 연락을 해서 온 가족 이제 다 선별검사를 하러 작은 애도 그 같은 반 친구가 먼저 확진이 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반 친구가 확진이 났어서 전부 다 이제 선제검사로 하면 된다고 해서 선제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이제 전부 온 가족이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음날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선제검사를 받았는데 작은 애랑 같은 반인 친구가 확진이 됐다. 근데 무증상이었다. 그래서 계속 등원을 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작은 애는 이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그 당일날은 등원 안 해가지고 10일보다 조금 짧게 하루 짧았나? 네, 그렇게 짧게 자가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또 하고 일주일 거진 10일 거진 10일 자가격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해제점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고 네, 지금은 이제 무사히 다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이거를 거의 이제 소매 이렇게 절반 정도 마지막 소매 절반 정도 남겨놓고 뜨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매에 반절 남은 거 뜨고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소매 같은 경우는 쇼테이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매직 루프를 사용해서 뜨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매직 루프로 떠야 그나마 이 배색하는 것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쇼팁으로 배색이 가능한가요? 저는 손이 커가지고 쇼팁을 정말 못 잡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매직 루프로 떠야 손에 그 장력이 유지가 되고 배색을 뜰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클라도니를 하면서 삼색 배색을 할 때 한 손에 다 들고 뜬다고 했었잖아요. 매직 루프 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색 배색을 한 손에 들고서 뜹니다. 근데 매직 루프로 배색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이 양쪽에 이 줄을 계속 옮기잖아요. 소매 코스를 반절로 나눠놓고 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옆 가장자리가 헐렁해지거나 쫑쫀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뜰 때 유의를 해서 너무 쫀쫀해지지 않거나 너무 헐렁해지지 않게끔 장력 조절을 하면서 뜨면 저는 매직 루프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쇼팁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직 루프로 소매를 뜨는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자가격리도 마쳤고 클라도니아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완성을 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끝이 아닌 게 배색 실꼬리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뒷판만 해도 실꼬리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또 이제 메인색 바꿀 때 생기는 실꼬리도 있고 또 소매 양쪽에 또 배색이 들어가죠. 또 계속 색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진짜 실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 정리에 필요한 돗바늘과 가위를 준비해주고요. 마음을 비장하게 먹고 실 정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날 코드포드샵 공방장님 라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아 하면서 이제 라방 보면서
실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정리를 무사히 끝낸 것 같아요. 볼 게 있어가지고. 라방 보면서 실정리하고, 근데 보면서 막 그때 공방장님 라방 하시는데 이제 막 신상 소개 막 해주시는데 아니 신상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러면서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라방이 끝날 때까지 실정리 다 못했어요. 보느라고 실정리 다 못했나? 뭐 실거리가 너무 많았나? 그래서 라방 끝나고 나서까지 이제 실정리를 하고 진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용민용입니다. 드디어 클라도니아를 완성했습니다. 예! 와! 네, 드디어 클라도니아를 완성을 했고요. 지금 클라도니아 완성하고 스팀 블로킹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세탁을 안 하고 그냥 스팀만 준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웹 블로킹을 하면 좀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스팀 블로킹만 해둔 상태입니다. 저기 실꼬랑지가 실꼬랑지가 딱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실끝을 좀 남겨놓고 실정리를 하는 편이라 이게 딱 보이네요, 뒷목에.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완성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리고 개인사가 많이 담겨있는 스웨터가 됐어요. 진짜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잊지 못할 그런 스웨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구조적인 설명을 드리면 클라도니아는 이 목둘레 넥밴드에서부터 한 번에 떠서 내려오는 요크 탑다운 형식의 풀오버이고요. 그리고 요 요크 배색 무늬까지 한 번에 뜨다가 요 딱 무늬까지, 여기 무늬까지 뜨고 나서 소매 분리를 하고 소매 분리 후에 또 무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디를 일자로 쭉 떠서 오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몸통 배색 무늬를 또 한 번 더 떠주고 그 다음에 고무단 들어가서 고무단 끝에 배색을 주거나 아니면 도안 원작에서는 원작이 실려있는 폼폼 커틀리 38호 38호에 실려있는 그 원작 샘플의 모습은 이 고무단이 겹단으로 이렇게 지금 길이가 좀 짧아지만 접으면 겹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는 겉면에서 봤을 때는 메인색이 보이지만 안쪽 면에서 봤을 때는 요 CC가 보이게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게끔 도안이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옵션이에요, 그게. 그래서 겹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고무단 끝에만 컨트라스트 컬러 CC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떴는데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스팀 블로킹을 한 상태라서 원래 처음에 이 고무단 마무리했을 때 지난번 영상에서 민용 니트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살짝 말리는 끼가 있었는데 스팀을 주고 나니까 말리지 않고 이렇게 차름하게 떨어지게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끝낸 후에 이 언더암 부분과 소매 분리해뒀던 부분 코 주어서 소매를 또 원통으로 떠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무단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바디처럼 배색을 주고 끝내는 마무리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뜨면서 변경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구조가 처음부터 뜰 때 넥밴드에서부터 떠서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일 때는 흔들코를 많이 잡으시기도 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축성 있는 코 잡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아요. 목둘레가 좀 넉넉한 편이다. 이럴 때는 흔들코를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흔들코를 잡지 않고 신축성을 주는 방법은 이 넥밴드를 겹단으로 좀 더 길게 뜬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겹단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신축성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요 클라도니아에서도 사용했는데요. 점원 트위스티드 캐스톤이라고 해서 고무단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신축성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고무단 끝부분에 펄 범프처럼 동글동글하게 요 엣지 부분에 잡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방법으로 콜을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에 펄 범프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펄 범프처럼 동글동글하게 요 끝 엣지 부분에 있죠.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막고 잡는다고 하죠. 그냥 롱테일 캐스톤을 했을 때보다 요 늘어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혀 그 롱테일 캐스톤은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지다가 막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신축성 있는 코막음 해주시면 쭉쭉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흔들코를 잡거나 겹단을 잡는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를 잡고 나서 넥밴드를 떠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뒷목을 우리가 올려준다고 하죠. 옷을 입었을 때 똑같은 높이로 앞뒤판을 뜨게 되면 우리가 입었을 때 요 목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앞이 치고 올라오면 내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넥밴드에서부터 통으로 떠주는 옷들은 앞목을 파주는 방법을 경사뜨기를 통해서 뒷목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원통으로 바로 시작을 하지 않고 앞목 부분에 코를 만들어주면서 앞목 부분을 이렇게 파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클라도니아 같은 경우는 뒷목에 경사를 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뒷목에 경사를 준다는 얘기는 이 뒷판 부분만 더 많이 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뒷목을 더 떠주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요 무늬가 지금 요만큼 아래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지금 요 단풍 씨앗 같은 무늬가 요만큼 더 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판을 보시면 앞판에서는 이 넥밴드와 이 무늬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바로 무늬가 나오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뒷목을 더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목을 높여주는 포인트에도 디테일을 아끼지 않은 것이 요 바로 작은 꽃무늬예요. 네, 요 작은 꽃무늬가 뒷목을 높여주는 부분에만 딱 들어가서 굉장히 귀엽고 앞판과 뒷판을 구분하는 역할도 해주죠. 네, 이 꽃무늬가 있으면 목 바로 뒤에 꽃무늬가 있으면 뒷판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판의 차이를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뒷목 경사뜨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뜨기는 우리가 앞뒷면 그러니까 겉면과 앞면을 돌려가면서 평면뜨기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꽃무늬도 평면뜨기로 배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면에서도 배색을 넣어줘야 되고 안쪽 면에서도 배색뜨기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작아요. 그리고 떠났을 때 아주 예뻐요. 뜰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요 무늬 떠놓고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래서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민용니트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뜨고 나면 이제 무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민용니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요 도안이 삼색 배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컬러포지션 앰버서더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방장님이 이런 후보 도안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클라도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도니아를 선택할 때 처음에 사실 제가 삼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대충 본 거죠. 이 색이겠지 이러면서 선택을 하고 이제 뜨려고 딱 보니까 뭐야 삼색 배색이잖아. 차트를 보고 나서 삼색이잖아 이렇게 하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삼색 배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유튜브로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제가 삼색 배색을 한 거는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봐뒀던 영상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른 분 하시는 것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 브이로그 과정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색 배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삼색 배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색 배색이 나오는 구간이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요 노랑 단풍 씨앗 무늬 같은 것과 요 크 무늬 요 부분에서 나오고 또 소매 부분에서도 또 나오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딱 들어가자마자 삼색 배색 어렵다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삼색 배색을 어떻게 이제 내가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것도 좀 요것저것도 해보고 본 것도 많잖아요.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처음에 두 손으로 삼색 배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방법은 한 손가락에 3가지 실을 다 걸고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정착해서 쭉 완성할 때까지 그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색 배색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네, 요렇게 요 메인색인 파란색과 노란색과 그리고 여기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단에서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3가지 색을 한꺼번에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실 컨트롤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두 손으로 잡느냐 한 손으로 잡느냐 그리고 배색의 이제 실 뒷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의 실 부분 보시면 삼색 들어가는 부분에 실도 걸면서 지금 떠지고 있죠.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있는 부분에서 실들을 끌고 안쪽에 한 번씩 걸어주면서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삼색 배색이 처음인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많이 푸르기도 했고 아마 배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민용 니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배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이 도안을 권하지는 않아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간단한 이색 배색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색 배색의 그 실 컨트롤이 좀 익숙해졌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도니아 강추드립니다. 강추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구조 자체는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넥밴드에서부터 떠서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배색의 무늬가 좋은 배색 도안일수록 약간 규칙성 있게 리드미컬하게 넘어가는 그런 배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떴을 때 오히려 재미있어요. 그 차트도 막 눈에 막 엄청 째려보지 않고 떠도 되고 그 피로도가 조금 덜하면서 손을 뜰 때 그런 리듬감을 즐길 수 있는 배색이 이 클라도니아입니다. 여기 삼색 배색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고 끝내놓고 딱 이제 봤는데 제가 이 삼색 배색이 처음이다 보니까 실 컨트롤이 굉장히 장력이 짱짱하게 쫀쫀하게 떠졌더라고요. 그래서 배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쫀쫀하게 뜨는 것보다는 좀 느슨느슨하게 실을 가지고 가야 이 편물의 신축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코도 이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울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살짝 코가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코 모양이. 좀 작아진 코들이 살짝 보여요. 여기서 이제 삼색 컨트롤 하면서 이런 거 조금 들어갔죠. 삼색 컨트롤 하면서 실이 좀 많이 당겨져서 장력이 쫀쫀하게 컨트롤이 된 거를 느끼고 이제 이색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색이에요. 이 메인 색에 파란색과 노란색만 사용하는 건데 나 너무 쫀쫀하게 떴어. 그래놓고 이제 헐렁헐렁하게 떠야 되겠다 하고서 이 색에서 아주 그냥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느슨느슨하게 코가 막 커지는 게 보이시죠? 뭐 멘탈이 뭐 나갔나 봐요. 이렇게 코드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쑥쑥 숭덩숭덩 느슨하게 떠주게 돼요. 안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딱 이제 간격 없이 착착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 3가지 색 컨트롤한 부분, 2가지 색은 그래도 좀 나은데 3가지 색을 한 부분은 얘가 착착 그냥 여백 없이 그냥 땡겨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생기죠. 이런 거. 이거 안 걸고 지나간 거. 삼색하면서. 정신줄 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색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쫀쫀해 하고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느슨느슨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실들이 꽤 많아요. 느슨하게 뜬다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느슨한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탁을 하거나 입을 때 신축성이 좋거나 한 거는 차라리 느슨한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너무 느슨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선 좀 과하게 느슨하긴 했어요. 인정.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긴 또 너무 느슨하게 떴네 하고 이 밑에 와가지고는 손에 조금 힘을 주자. 조금 힘을 주자 하고 떴습니다. 그랬더니 예쁘게 나왔어요. 보실까요? 네. 여기서 너무 이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 파란색과 바이올렛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꽃 문양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 핑크 포인트로 준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보시면 이 캠프 컬러 야는 토널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컬러가 연해졌다가 진해졌다가 하는 그런 토널실인데 거의 균등하게 나오면서도 이렇게 연한 부분, 진한 부분이 함께 보이면서 손염색실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실인데요. 특히 이 바이올렛 컬러랑 핑크 컬러에서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서도 잘 잡히나 싶은데 조금 위치를 이동해 볼게요. 저희 집에 해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해가 잘 드는 위치로 좀 옮겨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밝은 부분, 좀 연한 부분과 이쪽에 좀 분홍색 진한 부분 보이시죠? 바이올렛 컬러 같은 경우도 이건 아래쪽에서 봐야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연한 부분과 진한 부분들이 이 무늬뜨기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형태로 이 실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좀 장력 조절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또 이제 다시 이제 삼색 배색으로 가면서 또 장력이 조금 흔들렸지만 여기보다 처음에 삼색 배색 했을 때보다는 여기 보세요. 여기 처음 했을 때보다는 울퉁불퉁한 조금 있죠. 여기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삼색 배색이 잘 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매 분리하고 나서 떠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 꽃무늬 여기까지가 요크 배색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소매 분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하고 이제 요 마지막 요 몸통 무늬 요거 하나 떠주면 되고요. 이제 메인색으로 쭉 메리아스 뜨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울렁거리는 감이 있죠. 그 이유는 배색 뜨기 게이지와 요 메리아스 뜨기 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장력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요크 배색은 3.25mm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배색 부분은 제가 똑같이 요 몸판에서는 3.25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몸판 부분에서 제가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때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또 떠서 얼른 이제 영상도 찍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누워서 이제 뜨개를 하게 됩니다. 별짓을 다 했죠? 네, 누워서 뜨개를 하다 보니까 좀 장력이 조금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하게 나온 부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게이지 차이가 이 부분이랑 배색 부분이랑 메리아스 부분이랑 좀 나더라고요. 똑같은 3.25로 떠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3.25로 뜨면 좀 많이 커지겠구나 싶어서 소매 부분의 요 메리아스 부분들은 제가 3mm 바늘로 한 치수 낮춰서 바늘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조금 좀 펑퍼짐하게 이 요크보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폈을 때 요크보다 이렇게 좀 넓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배색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장력이 또 다 당겨지니까 오므라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색 마지막 이제 바디 배색을 넣어줍니다. 바디 배색 요 무늬 저 너무 여기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 하늘색 파란색 컬러와 요 바이올렛의 그 배색 대비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지금 이게 배색 무늬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배색 무늬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햇빛에 갈수록 실의 색감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실물로 봤을 때는 훨씬 잘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금 요 톤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 바이올렛 색상은 보라색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군청색처럼 진한 파란색의 느낌도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란색 진한 거랑 보라색의 느낌이랑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실물이 떠났을 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거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 무늬가 들어가고 여기도 보시면 약간 꽃잎이 흩날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의 배색 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배색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무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이 색 배색이 들어가서 장력 조절이 그렇게 막 요크 뜰 때처럼 들쑥날쑥하진 않고 이 부분은 잘 떴어요, 제가. 이거 뭐야.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떴습니다. 보이시죠?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꼬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실정리를 이렇게 바싹 붙여서 실정리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실꼬리가 나와 있고요. 바싹 정리하면 꼭 입을 때 이 실꼬리가 앞면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실꼬리를 남겨서 실정리를 하는 편이고 어차피 제가 입을 거니까요.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색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정리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 실꼬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정리를 참 많이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배색은 제가 잘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펼쳤는데 또 딴 데로 새가지고 이 부분의 배색은 제가 참 잘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배색을 해서 이제 고무단까지 고무단에서도 마지막 요 끝에 4단만 이렇게 배색을 넣었는데 이렇게 끝에만 배색 넣는 거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배색 스웨터에서. 남는 짜투리실 같은 거를 이렇게 배색 마지막 고무단 배색으로 사용을 해도 참 이쁘겠다 생각을 하면서 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디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매를 들어갔죠. 소매를 들어갈 때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소매 분리할 때 민용니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소매 분리할 때 이 도안 자체의 소매 둘레가 제 팔뚝의 소매 둘레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딱붙핏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매 둘레를 이 소매 분리할 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둘레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도안의 소매 둘레 코수보다 12코를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에는. 그래서 앞판과 뒷판에서 소매 분리할 때 각각 3코씩을 이 소매에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지금 일단 앞에서 셋, 뒤에서 셋 해서 6코가 더 많아진 상태죠. 네, 그래서 우리가 12코가 필요한데 저는 위에서 6코를 당겨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코가 더 필요하니까 이 언더한 부분에서 6코를 더 만들어줘서 6코를 더 소매로 가게끔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암에서 6코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앞뒤판에서 3코를
소매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판 뒷판에서도 6코가 모자르게 되는 거잖아요. 도안보다. 그래서 그거를 언더함에서 보정을 해줘서 앞뒤판도 원래 사이즈의 코수가 되었고 소매 둘레도 6코가 더 많아져서 최종적으로 12코가 더 많아지게끔 그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나 정말 코수 계산 칼같이 해가지고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 바디 무늬 자체가 코수가 맞지 않으면 이 무늬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통이 돼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둘레의 코수는 몸통 둘레와 소매 둘레의 코수는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무늬를 넣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다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몸통을 뜨고 와서 이 메리아스 부분이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게이지가 조금 느슨하게 나와서 원작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나오겠다, 조금 크게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또 홀랑 까먹고 소매 둘레가 작아, 어떡하지? 소매 둘레가 작아, 빨리 키워줘야겠어 하고서 이제 소매 둘레 신나게 이제 조정을 해놓고 이걸 딱 떴는데, 이걸 뜨고 나서 생각이 나 게이지 느슨했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소매 둘레를 굳이 그렇게 조절하지 않았어도 됐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이걸 뜨면서 생각이 들었죠. 괜히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뜨고 나서 소매는 메리아스를 뜰 때 여기서 조금 많이 느슨해졌으니까 소매 메리아스 부분은 3mm로 뜨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고무단이 들어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요 배색 부분에서 이 고무단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일자로 딱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일자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mm 정도 써주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메리아스 부분을 이제 3mm로 소매는 떴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지금 이 줄임은 소매 줄임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게이지의 차이로 여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훅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메리아스 부분과 배색 부분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바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뜨면서 배워가는 것도 있어야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서 소매를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소매를 둘레를 많이 이제 늘려놨기 때문에 원작의 소매 코수와 제가 사이즈 4를 떴어요. 사이즈 4의 소매 코수보다 많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소매 둘레는 사이즈 6 정도로 많아진 상태인데 요 소매 부분에 여기가 또 배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도안이 사이즈 4까지인가? 사이즈 4까지인가가 소매 코수가 같고요. 요 배색 무늬 마지막에 소매 줄임 끝났을 때, 그리고 사이즈 5부터인가는 소매 둘레 코수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이즈 4지만 소매 둘레는 사이즈 6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소매 줄임이 다 끝났을 때 여기가 사이즈 6만큼의 소매 코수 조금 크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었을 때 핏을 봤을 때 이 소매가 벙벙해지면 조금, 그러니까 손목 둘레 있는 부분에 요 소매 둘레가 벙벙해지면 약간 조금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 코수는 사이즈 6인데 소매가 끝날 때 소매 코수는 사이즈 4의 소매 코수, 그러니까 줄임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6에서 사이즈 4까지의 소매 코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이즈 6의 소매의 줄임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바꿔서 사이즈 4의 손목 둘레가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쳐내야 됐어요. 코수를 더 많이 줄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매 라인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팍팍팍팍팍 내려오는, 깎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까지는 좀 천천히 내려오다가 팍팍팍팍팍 깎여 내려와서 이 손목 부분은 그다지 여유가 있지 않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벙벙한 느낌이 아니죠. 이렇게 거꾸로 하긴 했지만 이렇게 벙벙한 느낌이 안 되게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팔뚝둘레 부분은 넉넉한 핏이고요. 이 손목 부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느낌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병형한 거고, 또 얘기할 거는 요 소매의 무늬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몸통에서의 무늬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늬가 10코다 그러면은 10코씩 10코 배수로 해서 무늬가 딱 다 들어가게끔 코수가 맞는데, 요 소매의 코수는 딱 그 무늬가 맞아 떨어지게 들어가는 무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단의 시작이 요 언더암 부분의 중간인데, 여기가 이렇게 딱 무늬가 맞아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좀 부담 없이 제가 줄임을 팍팍 수정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줄임을 더 쉽게 부담 없이 줄임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요 소매는 저는 쇼팁을 사용하면 손이 많이 아픈 편이라, 손이 제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쇼팁을 잡으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쇼팁으로 하지 않고 매직 루프로, 긴 줄바늘로 이 몸통 뜯은 거 그대로 매직 루프를 사용해서 배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 루프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가 매직 루프에서 실을 벌려놓은 부분에 코들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나. 네, 주의하실 거는 너무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을 끌고 올 때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지지 않게끔 매직 루프 할 때 조금 실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끌면서 하면 어느 정도 모양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직 루프로 배색을 할 때. 그래서 이 소매 부분도 나름 배색을 잘 했습니다. 자랑. 네, 나름 이렇게 소매 부분도 배색을 잘했고요. 조금 가까이서 볼까요? 착. 배색 잘했고, 여기 실꼬리 진짜 많죠. 실꼬리가 진짜 많아요. 정리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색이 바뀌기 때문에 실꼬리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몇 단 올라가야 된다 하면 웬만하면 다 끊어서 했어요. 실이 막 3색 들어가고 하니까 실 계속 끌고 다니면 힘들더라고요. 끊어서 더 실꼬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배색의 무늬가, 몸판 배색의 무늬가 소매로 연결되는 듯한 요 느낌이 굉장히 입었을 때도 예뻐요. 지금처럼 딱 입었을 때 여기가 딱 맞지는 않고 여기가 살짝 내려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이 연결성이 굉장히 예뻐서 디자인의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거, 그렇게 예뻤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손염색실 브랜드인 캠프 컬러 얀이고요. 거기서도 스위트투스라는 컬러 라인이 있어요. 약간 도넛의 스프링클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요 Give Me Some Sugar 메인색 파란색, 그리고 레몬드랍 노란색, 그리고 캔디 애플 요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올렛 색상은 스위트투스 라인은 아니고 My Favorite is Rainbow 라는 그 무지개 색깔 컬러 라인의 벨벳 바이올렛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 한 컬러만 레인보우 라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위트투스 라인에서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가지 그 컬러 라인은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컬러 라인이기 때문에 한 라인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면 배색의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저한테는 안정빵이었죠. 약간 컬러를 선택하면서 한 가지 컬러 라인에서 배색을 선택함으로써 약간 조화로울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었고요. 그리고 요 한 가지 컬러만 요 레인보우에서 가져왔는데, 요 컬러는 사실 공방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전부 다 스위트투스 라인에서 컬러를 골랐었는데
지금 이 메인색인 파란색과 한 가지 조금 더 연한 하늘색 느낌의 배색을 원래 바이올렛 자리에 선택을 했었는데 공방장님께서 이제 실을 보내주시기에 앞서서 배색을 보시면서 그 연한 하늘색으로 하면 이 파란색과 대비가 잘 안 돼서 무늬가 잘 안 보일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색을 좀 보겠습니다 했는데 공방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요 색이나 요 색이나 어떠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이올렛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럼 바이올렛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이올렛을 받아봤는데 웬걸 바이올렛이 제일 마음에 들어. 제가 고른 것보다 이제 바이올렛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뜨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떴습니다. 정말 바이올렛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꼭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떴다는 거. 실 사용량은 제가 지금 아직 안 재봤어요. 타렛수로만 생각을 하고 재보진 않아가지고 재고 이제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은 제가 7타레를 다 안 썼고 한 6타레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은 반 타레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분홍색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타레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바이올렛 컬러는 한 타레에서 한 타레 다 쓰고 두 번째 타레를 한 20%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해서 전체 무게는 그러면은 500까지는 안 가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 제가 4를 떴지만 사실상 사이즈는 그것보다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소요량이 그 사이즈 4 소요량보다 제가 더 사용했을 거예요. 특히 이 메인색은. 소요량은 원래 사이즈 4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도안에 나와 있는 야디지는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 제가 이제 도안에 나와 있는 그 야디지에 맞춰서 공방장님께 실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남았죠. 여유롭게 남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완성작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뒤에도 똑같이 요크 무늬가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경사뜨기 부분의 포인트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렇게 다 같고 옆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치임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 소매 부분까지, 요크 부분까지 배색을 넣어놓고 소매 분리한 후에 이 무늬들이 들어가잖아요. 요 무늬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큰 무늬가 아니라 작은 무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배색의 중간점, 무늬의 중간점을 도안에서 맞춰줘요. 이 위에 무늬의 몇 번째 코와 이 아래 무늬의 몇 번째 코가 가운데에서 일렬 정렬되게끔 코수 배치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서 내가 만약에 코스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저 조정했죠, 소매에서 조정했다 하더라도 이 무늬의 중간점을 맞추기가 수월했다라는 점, 그런 거 도안에 적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소매 코스를 원작 도안이랑 다르게 변경했지만 그 가이드를 보고 이 위에 무늬와 아래 무늬의 가운데 중간점을 맞춰서 도안을 배치를 해줬다라는 거, 그런 치임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완성작이 되었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스웨터가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뜨면서 내가 뭐 아팠다거나, 제가 아팠죠. 네. 아팠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뭐 뜨면서 뭐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히스토리들이 담겨있는 뜨개는 잊지 못하게 돼요. 나 이거 뜨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입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괜히 막 소중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막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프니까. 근데 저는 그런 히스토리가 담겨 있으면서도 완성을 했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뿌듯함이 생기고 게다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정말 좋고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스웨터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커들포드샵 공방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스웨터를 커들포드샵 앰버서더 활동으로 이 실과 도안을 지원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쁘게 완성했으니까 예쁘게 입어야겠죠? 입은 사진 보러 가시죠.